9장. 너무도 괴상한 집. 그곳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곳 가운데서 가장 근사하고 가장 신비스러워 보이는 곳이었다. 뜰을 가두고 있는 높다란 담에는 잎이 떨어져 나간 덩굴장미 줄기가 빽빽하게 얽히설키하며 뒤덮여 있었다. 메리 레녹스는 인도에서도 아주 많은 장미를 보았으므로 그것이 장미라는 것을 대뜸 알아챘다. 땅에 쭉 깔려있는 풀은 겨울이라 누렇게 변해 있었고 살았다면 틀림없이 장미꽃을 피울 관목들이 여기저기에 무리지어 있었다. 옆에 지지대를 세워놓았지만 가지를 얼마나 많이 뻗었는지 조그만 나무처럼 보이는 장미도 셀 수 없이 많았다. 뜰에는 다른 나무들도 있었지만 이곳이 그렇게도 야릇하면서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덩굴장미 덕분이었다. 나무들을 뒤덮은 덩굴장미는 긴 덩굴손을 살랑대는 커튼처럼 흔들흔들 늘어뜨리기도 하고 서로 뒤엉키거나 멀리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기도 하고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뻗어가서 사랑스러운 다리를 만들기도 했다. 지금은 잎도 꽃송이도 달려있지 않아서 덩굴장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흐린 잿빛이나 갈색의 가지와 장가지들이 모든 것들 위에 어렴풋한 덮개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담 위에도 나무 위에도 심지어는 덩굴 마디에서 느슨하게 흘러내려와 땅을 따라 뻗어가서 누런 풀 위에조차도. 이곳이 그렇게도 신비스럽게 보이는 까닭은 덩굴장미의 가지가 여기저기 나무에 뿌연 안개처럼 얽혀있기 때문이었다. 뜰을 보기 전에도 메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외따로 내버려져 있었으므로 이 뜰은 다른 뜰과는 분명히 다르리라고 생각했다. 정말로 이 뜰은 메리가 태어나서 본 어떤 곳과도 달랐다. 메리는 속삭였다. 너무나 조용해, 너무나. 메리는 그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동안 잠자코 기다렸다. 나무 위로 날아오른 붉은 가슴 울새도 다른 모든 것들처럼 잠잠했다. 새는 날개를 파닥이지도 않았다.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서 메리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메리는 다시 속삭였다. 당연히 조용할 수밖에 없지. 내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여기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메리는 문 앞에 서 있다가 누구를 깨울까봐 겁을 내기라도 하듯이 살금살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발 아래 풀이 깔려 있어서 발걸음을 내디뎌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 기뻤다. 메리는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걸쳐져 있는 꼭 동화 속에 나오는 듯한 잿빛 아치 아래로 걸어가다가 그 아치를 이루고 있는 장가지며 덩굴손을 빤히 올려다 보았다. 이게 다 죽었나 몰라. 모든 것이 죽어버린 뜰일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메리가 벤 웨더스타프 노인이었다면 힐끗 보기만 해도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겠지만 고작해야 메리는 잿빛이나 갈색 나뭇가지며 장가지가 있다는 것과 어디에도 새순이 돋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메리는 이 놀라운 뜰 안에 서 있었고 언제라도 담쟁이 덩굴 밑에 숨어있는 문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메리는 혼자만의 세상을 찾아낸 듯한 기분이었다. 해는 뜰을 빙 둘러있는 담 안에서 반짝였고 미세 스와이트 장원의 이 특별한 장소 위에 높이 걸린 아치 모양의 파란 하늘은 황무지에서보다도 훨씬 더 찬란했다. 붉은 가슴 울새는 제가 사는 나무에서 날아 내려와서 메리를 따라 이 수풀에서 저 수풀로 통통 튀어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했다. 새는 메리에게 이것저것 보여주려는 것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짹짹거렸다. 모든 것이 기묘하고 고요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수백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쩐지 전혀 외롭지는 않았다. 그저 장미가 모두 죽었는지 아니면 얼마쯤은 살아있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잎이 나고 싹이 트는지 알고 싶어서 조바심이 날 뿐이었다. 메리는 이 뜰이 완전히 죽어버린 뜰이 아니기를 바랐다. 살아있는 뜰이라면 얼마나 근사할까. 사방에서 장미꽃 수천 송이가 피어나고. 메리는 줄넘기줄을 어깨에 걸치고 뜰로 들어왔고 한참 동안 뜰을 돌아다니려니까 줄넘기를 하면서 뜰을 한 바퀴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쉬면 될 터였다. 예전에는 잔디가 깔린 오솔길이 여기저기에 있었던 것 같았고 몇몇 구석진 곳에는 상록수 산울타리가 움푹 팬 자리에 돌로 된 의자며 이끼가 무성하게 덮인 꽃병이 들어있었다. 메리는 그 가운데서 두 번째로 눈에 띈 자리에 다가가다가 줄넘기를 멈추었다. 전에는 그 안에 꽃밭이 있었던 것 같았다. 메리는 검은 흙에서 불가져 나온 뭔가를 본 듯했다. 뾰족하고 조그마한 연두빛 싹이었다. 메리는 벤 웨더스타프 노인이 한 말을 떠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연두빛 싹을 내려다보았다. 그래, 뭔가 조그마한 것들이 자라고 있는 거야. 크로커스거나 아네모네거나 수선화일 테지. 메리는 연두빛 싹 위로 허리를 굽혀 축축한 땅에서 나는 상큼한 향기를 킁킁대며 맡았다. 그 냄새는 정말 좋았다. 딴 데에도 이런 게 솟아나고 있을 거야. 뜰을 쭉 훑어봐야지. 메리는 줄넘기를 하지 않고 걸어다녔다. 메리는 내내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걸어갔다. 뜰 가장자리에 있는 오래된 꽃밭과 풀밭 틈새도 뒤져보았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한 바퀴 쭉 도는 사이에 뾰족한 연두빛 싹을 훨씬 더 많이 찾아냈고 메리는 다시 무척 흥분했다. 메리는 나직하게 외쳤다. 완전히 죽은 뜰이 아니야. 장미는 죽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살아있어. 메리는 원예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지만 연두빛 싹이 애써 흙을 헤치고 솟아나고 있는 자리에 풀이 너무 빽빽해서 새싹이 자랄 만큼 넉넉한 틈이 없어 보이는 곳이 덜어 있었다. 메리는 끝이 뾰족한 나무 막대기를 찾아서 무릎을 꿇고 앉아 땅을 파고 잡초와 풀들을 뽑아내어 새싹 둘레에 작고 말끔한 빈터를 만들어 주었다. 메리는 한 곳의 잡초를 다 뽑아내고 나서 말했다. 이제 새싹들이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저기에서 잡초를 뽑아줘야겠어. 눈에 띄는 대로 뽑아야지. 오늘은 다 못하겠지만 내일 다시 오면 되니까. 메리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고 잡초를 뽑았다. 메리는 신이 나서 이 꽃밭에서 저 꽃밭으로, 꽃밭에서 나무들 아래에 있는 풀밭으로 계속해서 옮아갔다. 일을 하다 보니 무척 더워져서 처음에는 코트를, 그리고 나서는 모자를 벗었다. 메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풀잎과 연두빛 새싹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붉은 가슴 울새는 정신없이 바빴다. 새는 제가 사는 곳을 손질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 붉은 가슴 울새는 가끔씩 벤 웨더스타프 노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뜰을 손질하고 나면 흙과 함께 여러 가지 기막힌 먹이들이 드러나게 마련이었다. 이제 여기에 새로운 생물이 왔다. 몸집은 정원사 벤 노인의 반도 안 되지만 제가 사는 뜰에 와서 바로 뜰을 손질하기 시작할 만큼 영리한 생물이. 메리 아가씨는 점심을 먹으러 갈 시간이 될 때까지 일했다. 사실 메리는 좀 늦어서야 점심을 먹으러 갈 시간이라는 생각이 나서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 줄넘기 줄을 집어들었다. 메리는 자기가 2~3시간이나 쉬지 않고 일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메리는 뜰을 손질하는 내내 너무도 행복했다.
말끔하게 정돈된 땅에 수십 개씩 파릇파릇하게 돋아있는 연두빛 싹들은 잔디며 잡초가 숨을 막고 있을 때보다 갑절은 기운차 보였다. 메리는 자기가 만든 새 왕국을 둘러보며 마치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무와 장미를 향해 말을 걸었다. 이따가 다시 올게. 그러고 나서 메리는 가뿐하게 풀밭 위를 가로질러 가서 낡은 문을 밀었다. 문은 천천히 열렸고 메리는 담쟁이 덩굴이 덮여있는 문을 살그머니 빠져나왔다. 메리의 뺨이 발그레하고 눈이 너무도 반짝거리고 엄청나게 많이 먹자 마사는 무척 기뻐했다. 괴기 2조각에다가 라이스 푸딩도 2그럭이나 먹었어이. 엄마, 아가씨가 줄넘기를 한 덕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 엄니한테 말씀드리면은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이. 메리 아가씨는 뾰족한 나무 막대기로 땅을 파다가 꼭 양파처럼 생긴 하얀 물건을 파냈다. 메리는 그것을 제자리에 놓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조심스레 다독거려 주었다. 메리는 마사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마사, 양파처럼 생긴 하얀 뿌리는 뭐야? 마사는 대답했다. 구근이에이. 봄에 피는 꽃 가운데서는 구근에서 나는 꽃들이 아주 많어이. 아주 작은 놈들은 아네모네랑 크로커스구유. 큰 놈들은 하얀 수선화랑 노란 수선화랑 나팔 수선화주. 가장 큰 놈들은 백합이랑 자줏빛 붓꽃이구요. 아이고, 그놈들은 정말 이쁘주. 디코는 우리 밭에다 구근을 엄청 많이 심거놨어이. 메리는 문득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디코는 구근에 대해서 뭐든 다 아니? 우리 디코는 벽돌이 깔려있는 길에서라도 꽃을 피울 수 있어이. 엄니 말씀이 디콘이 속닥거리기만 하면은 그놈들이 땅을 뚫고 나온다대유. 메리는 마음을 졸이며 물었다. 구근은 오래 살아?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아도 오래오래 살 수 있어? 그놈들은 지 일은 지가 알아서 하니깐요. 그러니깐 가난한 사람들도 키울 수 있구요. 누가 못살게 굴지만 않으면은 평생토록 흙 속에서 자라나고 뻗어나가고 새끼 구근을 맹글어내이. 여그저건에 있는 숲에도 아네모네가 지천이에이. 봄이 오면 요크셔에서 질로 이쁜 게 아네모네인디 그걸 언제 처음 심겼는지는 아무도 몰러이. 봄이 당장 왔으면 좋겠어. 영국에서 자라나는 건 모두 보고 싶어. 메리는 점심을 먹고 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인 벽난로 앞갈개에 앉았다. 저기 말야, 삽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마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도대체 뭐 하는디 쓸라고이? 땅을 팔라고이? 엄니한테 이 야그도 꼭 해야겠는디요? 메리는 벽난로를 바라보며 잠깐 생각해 보았다. 비밀의 왕국을 지키려면 조심해야 했다.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문을 연 것을 크레이븐 씨가 알아내면 무시무시하게 화를 내며 새 열쇠를 구해다가 영원히 잠가버릴 테니까. 그건 정말이지 견딜 수가 없었다. 메리는 요모조모 머리를 굴러보며 느릿느릿 말했다. 여긴 너무나 크고 쓸쓸한 데야. 집도 쓸쓸하고 정원도 쓸쓸하고 뜰도 쓸쓸하고 너무나 많은 곳이 잠겨 있어. 난 인도에서도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구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았거든. 원주민도 있고 병사들이 행진도 하고 또 어쩌다가 악대가 연주를 하기도 하고 내 아야가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하고 벤 웨더스타프 할아버지 말고는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넌 내 일을 해야 하고
벤 웨더스타프 할아버지는 나한테 자주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작은 삽이 있으면 어딘가에 벤 할아버지처럼 땅을 파서 조그만 뜰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 할아버지가 나한테 씨앗을 좀 준다면 말이야. 마사의 얼굴이 환해졌다. 원래 우리 엄니가 헛말이랑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야. 엄닌 그 커다란 집에는 노는 땅이 굉장히 많잖냐. 그런디 왜 걔한테 땅을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파슬리하고 무밖에 못 심는다고 해도 그랴. 땅을 파고 긁어내고 하면은 당장 기분이 좋아질 건디 했어이. 한마디도 빼지 않고 엄니 한 말 그대로주. 그래? 내 어머니는 정말로 많은 걸 아시는구나. 그렇지? 그러문요. 엄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이. 자석을 12이나 키우면 여자는 글자 말고도 뭔가를 배우게 되는 법이다. 자석들을 키우다 보면은 ABC만 치나 여러 가지를 깨치게 되지 라구이. 메리가 물었다. 삽 하나에 얼마나 할까? 작은 걸로. 마사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대답했다. 글쎄요. 스와이트 마을에 나가면 가게가 하나 있는디 거기서 조그만 원예용품 세트를 봤어이. 삽이랑 갈쿠랑 쇠스랑을 한데 묶어서 2실링이더구먼요. 튼튼해서 쓸만하겠던디요. 나 돈 많아. 모리슨 부인이 5실링을 주었고 고모부가 나한테 주라고 그랬다면서 매들록 부인이 돈을 주었거든. 마사는 소리쳤다. 주인님이 아가씨를 그렇게까장 생각하고 기셨다요? 매들록 부인은 내가 용돈으로 일주일에 1실링씩 받게 될 거라고 했어. 토요일마다 1실링씩 주겠대.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고 머니나 어마어마한 돈이네이. 그 돈만 있으면은 시상에서 갖고 싶은 건 뭐든 살 수 있겠는디요. 우리 집세가 개우 1실링 3펜스인디 그 돈을 구하려면 벨벨 짓을 다 해야 해이. 나 고대전에 뭔 생각이 났는디. 그러면서 마사는 손을 허리에 걸쳤다. 메리는 신이 나서 물었다. 뭔데? 스와이트에 있는 가게에서는 한 봉다리에 1페니씩 하는 꽃씨도 팔어이. 그리고 우리 디코는 뭔 꽃이 질로 이쁜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죄다 알고 있구요. 걔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냥 재미삼아 스와이트까지 걸어가쥬. 그러더니 마사는 불쑥 물었다. 아가씨, 인쇄체 글자를 쓸 줄 알아이? 쓸 줄은 알아. 마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우리 디코는 인쇄체 글자만 개우 읽을 줄 알아이. 아가씨가 인쇄체 글자를 쓸 줄 알면은 디코넌테 원예용품이랑 꽃씨를 한꺼번에 사다 달라고 편지를 써유. 메리는 탄성을 질렀다. 와,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랐어. 노력하면 인쇄체로 편지를 쓸 수 있을 거야. 매들록 부인한테 펜이랑 잉크랑 종이를 좀 달라고 하자. 내게 있어이. 일요일날 같은 때에 엄니한테 편지를 쓰려고 사둔 게 있거든요. 내가 후딱 가서 가져올게이. 마사는 방에서 뛰어나갔고 메리는 너무도 기뻐서 난로가에 앉아 바싹 마르고 조그만 손을 꼭깍지 꼈다. 삽이 있으면 땅을 아주 부드럽게 읽을 수도 있고 잡초도 파낼 수 있어. 씨앗이 있어서 꽃을 키우게 되면 뜰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메리는 그날 오후에 다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마사는 펜과 잉크와 종이를 가지고 돌아왔다. 하지만 마사는 테이블 위를 치우고 접시며 그릇들을 아래층으로 날라가야 했는데 부엌에 들어가자 매들록 부인이 마사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므로 메리는 마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 시간은 메리에게는 너무도 길게만 느껴졌다.
디콘에게 편지를 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가정교사들이 하나같이 메리를 싫어해서 곁에 붙어 있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리는 배운 것이 없다시피 했다. 별로 잘 쓰지는 못했지만 겨우 쓸 수는 있었다. 마사가 메리에게 받아 적게 한 편지는 이랬다. 사랑하는 디콘에게 지금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잘 지내기를 바란다. 메리 아가씨는 돈이 많은데 내가 스와이트에 가서 꽃이 조그마고 꽃밭을 만들 수 있게 원예용품 한 세트만 사다 주겠니? 가장 예쁘고 키우기 쉬운 꽃을 골라라. 아가씨는 한 번도 꽃을 키워본 적이 없고 여기와는 딴판인 인도에서 살았으니까. 어머니와 동생들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메리 아가씨는 나한테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시겠다고 했어. 다음 쉬는 날에는 너희들한테 코끼리 얘기며 낙타 얘기며 사자와 호랑이 사냥을 하는 신사들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야. 너를 사랑하는 누나, 마사 피비 소비어가. 마사가 말했다. 봉투에 돈을 넣으면 푸쭉한 아이한테 수레에 싣고 가서 전해주라고 할게요. 걔는 디콘이랑 아주 친하니께. 디콘이 그걸 사면 어떻게 받아? 디콘이 가져올 테주. 걔는 여거꺼정 걸어오는 것도 좋아할 거예이. 메리는 탄성을 질렀다. 어머나, 그럼 디콘을 보게 되겠네. 내가 디콘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메리가 하도 기쁜 표정이어서 마사는 불쑥 물었다. 걔를 만나고 싶었슈? 응, 그랬어. 여우랑 까마귀가 좋아하는 남자애는 본 적이 없거든. 굉장히 보고 싶어. 마사는 뭔가 퍼뜩 기억이 난 듯이 조금 움찔했다. 이제사 생각이 나는디요. 여적지 까먹고 있었어이. 오늘 아침에 맨 처음으로 말하려고 했는디 엄니한테 부탁했더니 메들록 부인에게 말해본다고 하셨어이. 메리가 입을 열었다. 뭘? 마사가 말했다. 화요일날 말한 거유. 언젠가 아가씨를 마차에 태워갖고 우리 오두막에 데리고 가서 엄니가 맹근 뜨끈뜨끈한 귀리빵이랑 버터랑 우유를 대접해도 되는지 물어보겠다고 했잖아이. 모든 재미있는 일이 하루에 죄다 일어나고 있는 듯했다. 하늘은 파랗고 햇빛이 찬란하게 내리쬐는 날에 황무지를 지나가다니. 아이들 12이 사는 오두막집에 간다니. 메리는 조바심하며 물었다. 내 어머니는 메들록 부인이 나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셔? 야, 엄니는 그럴 거라고 하세이. 메들록 부인은 우리 엄니가 아주 깔끔한 분이라서 얼마나 오두막집을 깨끗하게 하고 사는지 다 알고 있으니깐요. 메리는 마산의 오두막에 간다는 생각이 마음에 쏙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보며 말했다. 내가 거기 가면 디콘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도 만날 수 있을 텐데 내 어머니는 인도의 어머니들 같지는 않을 것 같아. 메리는 뜰에서 일했고 오후에는 무척 흥분했다. 이제 메리는 차분해지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사는 티타임까지 메리와 함께 있었지만 아늑하고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었다. 마사가 찻증반을 가지러 아래층에 내려가려는데 메리가 물었다. 마사, 그 식기실 하녀는 오늘도 또 이가 아팠대? 마사는 확실히 움찔했다. 왜 그딴 걸 물어이? 아주 오랫동안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내가 오나 보려고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거든. 그런데 저번 밤에 들었던 소리하고 똑같은 울음소리가 멀리서 또 들려왔어. 오늘은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그 소리가 바람소리였을 리는 없잖니. 마사는 안절부절 못했다. 아이구, 복도를 돌아댕기면서 엿들으면 안 되이. 그러면 주인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실 테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허실랑가는 짐작도 못해이. 난 엿듣고 다니지 않았어. 그냥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린 거야. 이번이 세 번째야. 원래 매들록 부인이 종을 치네이. 그러더니 마사는 다른 박질하다시피 방에서 뛰쳐나갔다. 메리는 가까이에 있는 쿠션을 댄 팔걸이 의자에 머리를 기대며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괴상한 집은 없을 거야. 싱그러운 공기와 땅파기와 줄넘기 덕분에 기분 좋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메리는 잠이 들었다.